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래도 약간의 기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이 필요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흘렸습니다. 뉴욕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하실지 일단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흐름 좀 읽어주세요. 예, 어제 3대 지수 모두 한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는 0.9% 상승했고, 나스닥은 1.25% 상승, S&P 500은 1%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저희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약 2%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5.2% 상승했습니다. 코엔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높고 가입자 전망이 견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363만 명을 자기네들은 예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이던스인 350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중 넷플릭스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곧 이거는 해지율이 낮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을 구독한다면은 앞으로 넷플릭스를 가장 먼저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1.4%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주문 상황을 이제 분석했을 때 전작 대비 유의미한 수요 향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중국 전력난 등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0년과 유사하게 이제 대기 시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요가 이제 추가로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성장성이 이제 크게 이제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투자 의견 하향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는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 우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미래 성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 하락은 지금 매수 기회, 목표가는 $4,1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떨어질 것이고 여전히 저금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다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을 전해주셨고 앞에서는 저희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받고 네, 또 저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지금 가장 중요하죠.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이 뭔가 다 다른 걸까요? 좀 저금리가 계속될 거라고 봤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예,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이제 잡힐 것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금리, 지금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또 금리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은 여전히 저금리 환경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악재들은 다 똑같잖아요. 뭐 금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시장에 빠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10월장에 대해서 폭락장이 올 거라는 예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근거로는 중국의 부동산 경제 타격, 요게 이제 실물 경제까지 흐릴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인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일정 부분 주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10월 시장은 정말 악몽이 될 것이다, 네. 엄청난 폭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하락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저는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은 결국에는 한 내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내년이라고 보세요? 금리 때문에? 금리 금리도 인상하면은요? 그렇고요. 예. 결국에는 경기 확장세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는 꺾일 것이기 때문에 체크아웃이 확인이 된 시점에서 지금 아직까지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 당연히 위에 있고 아직 조금 꺾인다는 신호는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확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그런 얘기가 너무 일찍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악재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또 과소평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실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갑자기 많이 흔들렸잖아요, 장중에. 그때 중국에서 헝다 이은 제2의 또 리스크를 짊어진 그 디폴트 선언을 한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생각보다는 파장이 커질 가능성, 일각에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보세요?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어제 이제 하락은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중국의 어떤 부동산의 헝다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가 겹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일 이제 보면 월요일장까지 휴장이었고 미국 시장은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금요일 날에 있었죠. 제가 뭐 기술적 반등 올 것이라고 했는데 있었는데 그거는 하루 쉬면서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근데 예전에 보면은 추석 때 또 우리가 쉬면서 폭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면했잖아요. 그렇죠. 면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예상을 우리 국내 증시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했던 기술주 위주로 해서 반등이 조금 더 셌거든요. 네, 뉴욕장에서는 이 흐름을 같이 따라갈까요? 아니면 또 가는 쪽만 가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는 요 흐름을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54 후반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요. 또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네. 지금 기술주들은 이 레벨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그거는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당분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4에서 1.5 사이를 지금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는 또 다시 낙폭과대로 어느 정도 또 돌려놓는 흐름이 좀 나올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 좀 더 빠진다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방을 더 확인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에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10년 국채 수익률 밴드가 1.4에서 5라고 봐주셨고 연말로 가면서는 1.7에서 더 이상까지도 상승의 가능성 봐주신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11월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슬슬 나올 때 그 정도가 금리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할 때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네. 지금 11월 FOMC 회의가 11월 초에 있는데, 저는 한 1.7 위로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한 11월 중순 좀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가 넘어가더라도 기술주나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바닥을 확인할 때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이렇게 어지러운 급락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내가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많이 골머리를 앓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는 변동성 이러는 걸 확인해 보면 로테이션하고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목들이 이렇게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쪽이 시장을 끌고 나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조금 더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감주요? 네. 하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1.78, 뭐 9 이 정도까지 가면은 결국엔 또 기술주는 한 번 더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는 또 저가 가격이 싼 기술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보다 싼 주식이 있을까 싶은 게 사실은 삼성전자인데 글쎄요, 저는 어제 보니까 실적 전망치를 증권가에서 올려잡았어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6만 전자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도 이거 현실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6만 전자? 지금 네. 뭐 삼성전자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인데 실적에 대한 그런 거를 주가가 이제 눈높이가 전혀 이제 올라가고 반영을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어쩔 수가 없는데 SK 하이닉스랑 결국엔 시가총액이 뭐 1, 2위이다 보니까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이 종목들은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 결국에는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실적은 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의 좀 가이던스가 좀 이제는 좀 낮춰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에서 크게 이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가이던스를 좀 낮춰야지만 어느 정도 주가도 좀 더 상승할 것이고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지면 당연히 뭐 주가는 당연히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입니다. 다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이제 어떤 상승의 폭은 좀 더 클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6만 원대의 진입은 뭐 당분간은 뭐 없을 것이지만은 연말 전에는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치주가 조금 더 괜찮을 거다, 민감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유가 강세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정유주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요즘에 수익 괜찮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화 해 주신다면 어떤 경기 민감주 가치주 보시는 걸까요? 역시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도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에너지.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예. 당분간 정유주들도 지금 뭐 홀딩 기간 할까요? 조정 박스권 지금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요즘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여전히 그쪽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시장은 하락했는데 경기 민감주가 이제 그쪽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못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매수 기회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둔다면은 네. 저는 조금 빠진 그런 주식들이 좀 빠져서 눌림목이 오면은 그때 매수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말자는 결국에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영화관 주식 좋게 보신 거 맞으세요? CJ CGV? 네, CJ CGV는 예. 어제도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뭐 J 컨텐츠리는 이제 컨텐츠 관련으로 해서 이제 올라간 거, CJ CGV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유독 이제 못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관에 사람이 몰리면은 메가박스 계열인 그러니까 J 컨텐츠리보다는 CJ CGV가 아무래도 체인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CJ CGV가 좀 더 폭발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역발상적으로 역으로 시장과는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기술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자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좋을 것이고 그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 조금 더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 나올 때마다 한 번에 담지는 많고 말고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 꽤 나셨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있을 거라는 거 이 부분도 함께 감안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